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 이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아가지고 실종설까지 돌았던 인물이 있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의 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전 회장입니다. 지난 1월 20일 2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얼굴을 보면 마윈은 예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마윈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분부대로 앞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동부유라는 게 뭐냐면 이 과거에 후진타오 주석이 농촌 중시 정책과 균등 배분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농촌 부흥을 강조하면서 농민과의 유대를 강화했던 이 마오쩌둥 정책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마윈은 왜 이렇게 공동부유라는 엉뚱한 말을 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엔트그룹을 사실상 공산당 손에 넘겨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회사, 이게 엔트그룹인데요. 이 엔트그룹은 장쩌민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이 상하이를 기반으로 한 장쩌민 전 주석과 그 측근들을 상하이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하이방의 관료 자녀가 엔투그룹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시진핑 주석이 눈밖에 났고요. 결국 엔투그룹의 상장도 좌절되고 마윈도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최고 경영자인 사이먼 후샤오밍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이먼 후도 사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후임, CEO 모두 엔투그룹 상장 중단 직전에 이 마윈과 함께 중국 금융 규제 당국에 불려간 다음에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제재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1일자 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창업주 마윈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 중국 공산당과 더 밀접하게 제휴하는 조건으로 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윈은 이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상하이 증권 뉴스에서 작성한 재계 인사 명단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창업자가 아니라 당을 따르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서 중국이 알리바바 그룹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9억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웃도는 벌금 폭탄을 부과할 그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런 압력은 국가 경제를 통제하려고 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의 성장을 이끈 혁신과 경쟁 정신을 무디게 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리바바와 엔투그룹만 이런 수단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12일 중국에서 텐센트, 디디추스인 같은 12곳의 기술 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사이에 거대 기술 기업,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무리 크거나 혁신적인 기업이더라도 국가와 협력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들은 엔투그룹을 사실상 국유화하면서 정부 규제 아래 두기 위한 것이고 이와 함께 IT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지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알리바바 그룹도 욕심나고 특히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8억 8천만 명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들도 탐이 났기 때문일 겁니다. 알리바바에 차곡차곡 쌓인 이 엄청난 빅데이터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갖죠. 중국인이 뭘 먹고 어떤 옷을 사고 어디에 사는지 뭐 이런 중국인들의 일상을 통제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 통제를 바라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탐나는 최고의 보석이죠. 이번 알리바바 사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본의 팽창이 공산당 지배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칼을 빼가지고 쳐내는 그런 체제가 중국임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공산당의 탐욕 역시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 이걸 국진민퇴라 그러죠. 국영기업의 약진과 민영기업의 후퇴, 이걸 말합니다. 국진민퇴. 여기에다가 이들 역시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진핑이 이런 전략 때문에 돈이 될 만한 중국의 유수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2017년 이 샤오전화 밍텐그룹 회장을 홍콩의 한 호텔에서 체포한 다음에 밍텐그룹 산하 9개 금융사를 국영화했고요. 샤오전화는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2017년 2조 위안, 우리나라 돈 한 약 34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한 최대 민영보험사인 안방보험의 설립자 우샤오후이 전 회장 또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된 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손아귀로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재벌인 예전밍 화신에너지그룹 회장 역시 2018년 비슷한 혐의로 경영권 및 주주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정치가 끼어드니까 중국 경제가 잘 될 턱이 없죠. 지난 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 8천여만 원의 회사돈을 횡령해가지고 뇌물을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선고받았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무부는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의 경제사범 전담팀은 이 부회장 측의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 그리고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습니다. 2월 16일 밝힌 내용입니다.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됩니다. 이른바 옥중 경영 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법무부의 이재용 부회장 제재가 지극히 편파적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월 회사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에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지난 3월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기업인의 취업 제한을 유지하거나 해제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부가 이 법을 기업인 길들이기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김 총괄 사장은 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일부를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회사 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총괄 사장은 특경법에 따라서 작년 3월 삼양식품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직 7개월 만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경영 공백으로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서 김 총괄 사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삼양식품의 요청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서 된 겁니다. 그런 추미애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아주 매서운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한 조치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남은 1년 5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나서 출소를 해도 5년간 삼성전자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6년 5개월 동안 이 부회장은 삼성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재용 부회장더러 아예 삼성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다시 삼성에 적을 두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법과 시행령에 취업 제한 해제 요건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결국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재취업 허가를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정부하고 뭔가의 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소원, 개명 전에는 최순실이었습니다만 이 최소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끈질긴 수사를 받아왔고요. 지난해 9월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구속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다음에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 전까지 353일간 복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 삼성그룹에 대한 태도를 보면 뭔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삼성그룹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국유화라는 말을 쉽게 이렇게 꺼냈지 않습니까? 지금 거대 공룡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주의 성격의 여러 법들을 보면 이 정부가 뭔가의 지향점,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는 그런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삼성전자는 전 매출의 86.1%, 2018년 통계 그렇습니다만 이 86%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과 시설들을 가지고 있죠.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를 결속시키면서 가장 탐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탈중국을 하면서 고립시킨다 할지라도 한국의 삼성전자만 우리 편이면, 그러니까 중국 편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한 경영권 박탈 조치는 삼성에 대한 현 정부의 1단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삼성은 곧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없는 삼성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무려 6년 반 정도 삼성을 떠나 있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저희는 과연 뭡니까? 이재용이 간섭하지 못하는 삼성전자라 그러면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글로벌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재용 부회장 보고 삼성전자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까?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뜻입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손을 대지 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삼성을 장악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손을 대는 순간에 삼성전자는 곧바로 위기로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이 알리바바 마인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시진핑 정권에 의해서 마인 회장이 알리바바에서 손을 떼고 경영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 사태가 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국진민퇴라는 시진핑의 주장,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중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민간기업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진국퇴,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가 경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의 나라로 변환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18%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도 위태롭게 됩니다. 그 삼성을 흔들려고 하는 어떠한 작태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빼앗은 경영권도 당장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옥죄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번 정권에 속한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